자, 여전히 투자하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입니다. 오늘도 러셀은 좀 하락하고요. 나머지 3대 지수는 소폭 상승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장 전체가 오르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테슬라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한국 분들 중에 이 테슬라 갖고 계신 분이 정말 많으시죠. 특히 한국 분들은 야수의 심장이 많으셔가지고 테슬라 같은 개별 종목을 기반으로 2배, 3배짜리 레버리지로 투자하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아마도 마음고생하는 분 많으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머스크가 직접 등판해서 테슬라 주식을 팔지 말고 잘 가지고 있어라, 이런 의견을 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목요일 밤에 열렸던 전사회의 자리에서였는데요. 머스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뉴스를 보면은 정말 종말이 온 것 같다. 테슬라 차가 불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된다. 그러면서 우리 차를 안 사는 거야 이해를 하지만 이거를 불태우는 거는 좀 너무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테슬라한테는 좋은 미래가 있다면서 직원들과 투자자한테 테슬라 주식을 계속 보유할 것을 권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율주행 테슬라가 모든 곳에 있을 것이고 5년 후부터는 아마 전 세계적인 승인을 받을 거고 내년에는 그 대수만 1,000만 대가 넘을 것이다. 거의 모든 차량이 완전 자율주행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2026년 생산될 예정인 로보택시와 관련해서는 이미 이 공장이 생산 준비를 시작을 했고 언박스 방식으로 생산을 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생산량을 단기에 늘릴 수 있을 것이고 결국에는 이 5초도 안 돼서 차를 한 대 뚝딱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옵티머스 로봇, 이거는 26년 테슬라 직원에게 먼저 판매될 건데 올해도 한 5천 대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26년까지는 5만 대 생산이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은 이 시장은 오늘의 이 머스크의 테슬라 주식 가지고 있어라, 이 발언은 시장에서 시의적절했다고 보는 게 지배적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오늘 테슬라 주가를 5% 넘게 올리는 식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이죠. 적어도 지금 머스크가 정치하느라 정신이 팔려 있는 상황에서 본업인 테슬라에 어느 정도 충실하겠다, 이런 이미지를 보여준 것만으로도 일단 절반의 성공이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지금 테슬라를 둘러싼 외부 환경은 좋다고만 보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최신 글로벌 전기차 점유율인데요. 이제는 테슬라가 글로벌 1위 업체를 비아디한테 내줄 때가 어찌 보면 멀지 않았다, 이런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테슬라가 작년 말 기준으로 17.6, 비아디는 17.2이기 때문에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프랑스 잡지가 여론조사 업체한테 의뢰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요. 응답자 10명 중에 거의 8명이 머스크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벨기에와 덴마크 그리고 프랑스 응답자의 약 절반이 유럽인이라면 테슬라 전기차를 보이콧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9주 연속 하락해서 역사상 가장 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랫동안 테슬라 찬양론자였던 이 댄 아이브스는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를 꺾고 머스크를 비판하고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댄 아이브스는 전날 이 머스크 발표를 보고 새로 보고서를 썼습니다. 여전히 테슬라 주가를 550달러로 고정을 해놓고, 그러니까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 목표 주가는 그대로 고정을 해놓은 거죠. 테슬라 장기 성장성에 긍정적인 평가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이브스는 이번 머스크의 행보 자체는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직원들을 위한 전체 회의 통해서 머스크 리더십을 보여줬다. 머스크가 상황을 읽고 이 중요한 순간에 직원과 투자자를 안심시키는 그런 행동을 한 것에 높이 평가한다, 이렇게 씁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하다고 하죠. 결국 핵심적으로 지금 이 브랜드 위기 폭풍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줘야 되는데 내가 머스크한테 도지와 관련된 모든 걸 다 포기하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머스크에게 꼭 요구해야 될 것은 도지와 테슬라 사이에 균형을 반드시 맞춰야 한다는 점이다. 이 얘기가 핵심입니다. 지금의 테슬라 브랜드에 대한 공격이 정말 전례 없는 수준이고 이거는 주식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머스크한테 충고를 하는데 적어도 향후 몇 개월 동안은 좀 도지와 거리를 두고 테슬라 브랜드에 집중하기를 바란다. 테슬라 브랜드는 이 회사의 핵심이고 이번 위기가 잘못하면은 영구적인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잘 넘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씁니다. 이 퍼머넌트 블랙 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해석하자면 영구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의미하겠죠. 현재 브랜드 위기가 테슬라 브랜드의 영구적인 오점으로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만약 이 위기를 제대로 극복을 못하고 넘어간다면 테슬라 평판이나 브랜드 가치에 굉장히 회복할 수 없는 영구적인 장기적인 손상을 피할 수 없다, 이런 경고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테슬라의 대표적인 찬양론자가 한 발언이기 때문에 더욱 무게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테슬라의 찐팬들, 뭐 일각에서는 테슬라미라도 모두 불리지만 이건 조금 좋은 표현은 아니겠죠. 여튼 미국에서도 테슬라 찐팬들이 많은데요. 이분들은 이 주가 하락 때 놀라운 매수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JP 모건 분석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이 13일 연속으로 테슬라 주식을 순매수하면서 80억 달러를 베팅했는데 이거는 무려 2015년 이후 10년 만에 단일 기간 최대 유입 규모입니다. 결국 테슬라가 어떻습니까? 월그하우스에서도 목표 주가를 좀 낮추고 지금 기관 투심, 외국인 투심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의 테슬라 찐팬들이 엄청나게 테슬라 주식을 주워 담으면서 바이 더 딥을 하는 것이죠. 과연 이번에 장기적으로 테슬라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흥미진진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매크로 얘기를 조금 덧붙이려고 하는데요. 오늘 연준 의원 발언이 있었습니다. 먼저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발언 보면은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전반적인 발언 파월 의장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민과 무역, 재정 정책 변화가 이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지만 지금 통화 정책은 적절하고 연준은 변화하는 경제 조건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원론적인 발언이고요. 노동시장, 또 성장 이 모두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또 장기 기대 인플레 잘 고정되어 있다. 다만 올해는 전년 대비 성장 둔화가 예견되는데 이거는 이민 감소로 인한 노동력 확대 둔화가 요인이다. 25년에 올해 실업률과 인플레는 다소 상승할 거로 보인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관세 놓고서는 이 영향이 짧은 기간 안에 끝날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도 하지만 또 일부 상황에서는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뭐 이 얘기도 저 얘기도 사실 잘 모르겠다는 거죠.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이것도 특별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 굴스비 총재도 원론적인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얘기가 좀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확실히 좀 매파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이분 연준에서 가장 비둘기 쪽이라고 봐도 무방한 분이었는데 오늘은 이 발언이 좀 의미심장하거든요. 연준이 기대 인플레를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고 만약에 기대 인플레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연준이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다. 이거는 여러분 기대 인플레가 계속 올라갔을 때 연준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결국은 금리 인상밖에 없는 것이죠. 이분이 이런 스탠스로 얘기를 했다. 굉장히 작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것입니다. 물론 굴스비 총재 12에서 18개월 봤을 때 인플레가 지속해서 내려간다면 금리 내려갈 것이다. 지금 경제 강하다. 이런 원론적인 발언하지만 지금까지 계속했던 발언을 되풀이하지만 지금 이걸 봤을 때 좀 입장이 많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취임 이후에 그의 스탠스가 좀 바뀌었다. 굴스비를 더 이상 연준 최고 비둘기로 부를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올걸부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